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에선 KTX와 GTX 등 굵직한 광역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국비 지원을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관건인데 인천시도 이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민들은 KTX를 타려면 서울이나 광명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발 KTX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도역에서 출발해 안산 초지역과 화성 어천역을 거쳐 경부 고속철도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부산까지는 2시간 3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 서북권 일원에 대한 또 혁신적인 교통체계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제가 민선 6기 때 1호 공약으로 추진해왔던 인천발 KTX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 KTX를 타고 전국 주요 도시를 1시간 내지 2시간대에 가는 이런 시대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KTX 세계 역사 증축 공사가 2027년에나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일단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정상 개통할 수 있도록 국비 180억 원, 국가철도공간 사업비 1,379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한 겁니다. 인천시는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다른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B노선 사업을 위해 1,100억 원,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사업에 1,57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상부에는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총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현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올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가 사업명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공약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 현실에 적합한 명칭을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 유 시장이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면서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입니다. 중국 영종과 강화에 홍콩의 다국적 금융기업을 유치해 인천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최근 공약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6일 인천시 정무부 시장의 기자간담회에서 황효진 정무부 시장이 홍콩 국제금융기업들을 인천으로 이전시키기 어렵다며 앞으로 뉴 홍콩시티라는 사업명을 글로벌 톱10 시티로 바꿀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선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인천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인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업에 기대감을 품고 있던 영종 지역 주민들도 뉴 홍콩시티의 약속을 파기하는 건 영종 패싱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인천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확대 추진을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다만 세계 10대 도시 도약이라는 목표를 갖고 뉴 홍콩시티라는 명칭보다 현실에 적합한 명칭 발굴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한 용역 결과 등을 담은 투자 유치 설명회를 5월 중 개최해 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남동구 남촌동 일대에 추진 중인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논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다시 추진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동구 남촌동 일대입니다. 인천시는 이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단체 반발로 행정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최근 남촌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재공고한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26만 제곱미터.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우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 반경 2km 안에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고 학교들도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향후 16,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9월 이지구 사업까지 고려하면 당장 사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도산단 예정부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남동 구민과 연수구민 앞으로 들어올 9월 이지구 입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 인천시가 해야 될 일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인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환경 훼손입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인천시가 녹지 공간은커녕 산단을 조성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과연 도시계획의 도시균형 발전에 맞는 거냐, 이런 근본적 질의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문제와 연결되는 지금의 시기에 산단을 계속적으로 도심 내에 지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민들을 이전부터 공공성 논란도 불거진 상황.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인천 시민들의 이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결과도 기다리지 못하고 남촌 산단 그린벨트 해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지는 인천시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020년 계획보다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해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산업용지 이격거리를 확대하고 완충 녹지도 늘리는 등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대책위와 환경단체는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반발 수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구의 한 재개발 현장의 화물차 불법 운행 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방진막 설치를 비롯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는데 현장을 점검한 해당 구청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의 한 재개발 현장 인근 오피스텔. 대낮인데도 창문이 꽁꽁 닫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솔직히 지금 낮에는 아예 창문을 못 열어요. 그 집안의 온도가 한 30도까지 가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시고 나면 10시, 11시쯤 그때 잠시 그냥 창문을 열어주기를 시키는데 지금 에어컨을 틀 수는 없는 게 에어컨 실행이 있는데 그냥 통로가 있거든요. 현장 주변에는 분진 난립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찢어진 건 물론이고 건물 철거 잔해가 걸쳐 있기도 합니다. 이 비산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이 가림막을 거의 뚫다시피 하면서 이 건축 폐기물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건 오피스텔이 철거 현장과 거의 붙어 있다는 겁니다. 건물과 공사 현장 가림막 사이의 거리는 50cm에 불과합니다. 그 철거 낙하물이 저희 벽을 친 자국이 있거든요. 공사 현장과 저희가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일단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 세 가지 그 소음, 분진, 진동 자체가 아예 차단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공사는 아예 모르쇠로 그냥 일관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할구청에도 민원이 빗발칩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중구청은 방진막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앞에 이제 철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아마 한 반 정도 한 것 같긴 한데. 네네. 방진벽을 제대로 치지 않은 거예요. 쳐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좁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 좀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비슷한 면에 대해서 이제 개선 명령이 나가요. 취재진은 시공사 측에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공식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구청은 시공사 측에서 의견서를 접수한 뒤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요즘 알리나 테무 쇼핑 앱 쓰는 소비자들 많으시죠? 모두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인데요. 대기업의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또 해외 직구 플랫폼까지 공세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72%는 한 달 평균 택배 발송 물량이 10건이 채 되지 않는데요.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한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소량의 택배를 모아 기존 택배사와 일괄로 계약하는 방식인데 효과는 컸습니다. 택배 가격은 평균보다 약 25% 싸졌고 배송 시간도 50% 이상 줄어든 겁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업체당 연 매출은 10.7% 증가했습니다. 많을 때는 뭐 한 10건도 들어오고요. 뭐 적을 때는 뭐 두세 건 이렇게 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또 기사분들도 친절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딱딱 맞춰서 배송을 수거해 가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대기업의 온 오프라인 시장 진출 확대와 해외 직구 플랫폼의 공세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인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한 달 평균 택배 발송 물량이 10건 내외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물량으로는 기존 택배사와 계약이 어렵고 계약을 하더라도 높은 단가가 부담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시가 택배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인천시가 택배비를 지원해 일반 배송은 1,500원, 당일 배송은 2,500원만 내면 됩니다. 시장 평균 가격인 3,500원의 절반인 셈입니다. 지파센터는 지하철역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10월부터 인천 1호선과 2호선 30개 역에, 2단계로 내년 7월부터는 57개 모든 역에서 택배 지파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하철 57개 역사에 소상공인들이 택배를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지파센터를 설치하고 지하철을 활용해서 서부 지파센터까지 이동하는 친환경 물류 체계를 구축하면 효율적인 예산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값 택배 서비스는 일단 소상공인 1인당 연간 120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픽업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는 올해 초 반도체와 항공 분야 특성화고를 운영하기로 했죠. 먼저 반도체 분야 전문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가 반도체 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건데요.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습으로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간 정보통신 분야 인재를 키워온 중구의 한 고등학교. 이제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반도체고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실습동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반도체 공정 실습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수업이 가능합니다. 올해 인천 반도체고로 바뀌면서 이런 다양한 실습실들도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그 다양한 실습실과 휴게 장소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은 모두 1,299곳에 달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관련 기업, 대학 등과 손잡고 지역 반도체 산업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모든 실에 이제 어떤 식으로 실습이 된다 하는 그런 걸로 구성을 했고, 가급적이면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조형적인 의미를 줘서 좀 모든 학생들이 좀 창의적인 생각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반도체고 설립은 도성훈 교육감의 2기 공약입니다. 시교육청이 7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그 협약형 고등학교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협약형 고등학교가 우리 이 반도체 고등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반도체고는 내년 2월 전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반도체고는 모두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소프트웨어과와 장비과 2개 학과 학생만 선발했습니다. 설계과와 공정과는 내년부터 선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시 교육청에서 2024년 이제 직업계고 학교 투어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의 발전과 또 학생들의 진로, 진학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업계고 학교 투어를 작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네.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저희가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네. 이 두 학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인을 양성하거나 기술 중심 교육으로 최고의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1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투어를 운영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업계고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청 버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난 4월 22일 인천 반도체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올 11월까지 29개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직업계고 학교 투어 프로그램이 인천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직업계고의 변화된 실습시설 그리고 미래 신산업 관련 교육과정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진로 진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내용들 같은데요. 자,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제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를 또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비 지원 내용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은 도성훈 교육감의 2기 공약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가정의 자녀 중에서 셋째 이후 학생에게 크게 두 가지 신학년 학습 준비비 그리고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네. 먼저 신학년 학습 준비비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로페이 포인트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포인트로는 의류, 도서, 문구 또는 학습용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선 숙박형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초, 중학교는 15만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28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네. 그리고 숙박형 수련활동의 경우는 초, 중, 고 모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특히 우리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비 또한 상당할 텐데요. 이런 부담을 해소하는 데 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신청은 이러한 지원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좀 적게나마 해소하고 또 정부의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 네. 대응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올해 12월 31일, 즉 올해 연말까지 상시 가능하고요. 네. 셋째 이상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로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신청서하고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자, 또 최근에 이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모듈러 교실에서 실내 공기질을 검사를 했었는데요. 이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좀 초과했다는 이런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또 많으셨거든요. 인천시 교육청 관내학교에서도 이제 모듈러 교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모듈러 교실은 학교에서 노후시설 공사가 좀 진행 중일 때 네. 학생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박스 형태, 모듈 형태로 운송돼서 설치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 인천에서도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진행 중인 학교에서 현재 임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부 타시도에서 이러한 모듈러 교실의 공기질을 측정했더니 이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이 정상 기준치를 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은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오면 현기증이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근 모듈러 교실학교 9곳을 네. 전수조사를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조사 결과 유해성 물질 등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도 모듈러 교실 준공 전에 이런 유해성 물질들에 대한 점검을 특별하게 좀 실시를 하고 또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연 2차례 이상 전문 업체에 의뢰를 맡겨서 교실 공기질을 점검하고 또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함께 인천 지역의 교육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